아, 안녕하세요. 조금 덜 보이네. 자, 아, 안녕하세요. 상암동 타로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네, 저번에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약속했던 콘텐츠인 시청자분의 시집을 읽고 소개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프티님, 어서오세요. 저번에 저희 방송에 와주셨던 글자 마법사님, 네, 이분이 책을 쓰셔가지고 시집을 내셨는데, 네, 그거를 제가 직접 사서 읽고 리뷰해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걸 오늘 지키려고 합니다. 네. 우선 책을 3권 샀는데요. 네. 하나는 하얀 종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산뜻한 아침, 마지막은 눈물이란 비가 다녀가면이라는 책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다들 시집이고 출판사는 북크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북크크라는 곳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식 출판사라기보다는 플랫폼에 가까워요. 플랫폼에서 이제 편하게 책을 낼 수 있도록 유통하는 시스템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쓸 수 있는데요. 네, 이 북크크라는 곳을 통해서 이번에 글자 마법사님이 책을 내신 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전에 작가이신 글자 마법사님의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출판사와도 협의가 된 상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며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낭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짠. 이번엔 하얀 종이부터 낭독해 드릴게요. 먼저 작가의 코멘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하얀 종이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건 당신이고 그 재료는 감정이니 열심히 하자. 이번 시의 제목은 흑화입니다. 백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그 빛을 잃어가지만 끝까지 백을 지킨다면 그 색은 다르지만 여전한 빛으로 안으며 다음 빛은 더욱 강해지겠지. 다음에는 우리는 이라는 제목. 모든 힘에는 책임이란 단어는 무겁게 누르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일어나는 기적을 지킨다면 언젠가 피어날 희망의 꽃도 아름답겠군요. 개인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도 함께 하지 라는 제목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조심하고 싶은데 너를 만나니 이상하게 모든 걸 쏟아내며 점점 당신에게 기대어서 물고 싶지만 어두운 우주가 내 물음을 삼켰지만 아니 별이 되었을 거야.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작가분의 시가 읽어보았을 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만한 시집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청자분 책이어서 읽어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받았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만큼 예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걷고 있지만 나는 무엇에 이름을 빌려서 걷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진짜 존재하는 내 당당한 다른 이름으로 걷는다. 저는 당당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주제로 시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당당한 것은 아름다움이거든요. 그 사람의 매력하고 이제 용기하고 인생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목이 바래도 이룰 수 없는 소원. 지금까지는 바래도 이룰 수는 없었지만 너를 지금 믿고 나아간다면 불가능이 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을 방관하고 그대를 못 믿는다면 미래는 사라질 거야. 네. 내용이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룰 수 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그 소원을 방관하고 이루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못 믿는다면 결국엔 정말 이룰 수 없게 되어버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공감해요. 그리고 이거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다 읽으면은 소개의 의미가 없잖아요. 즐겁게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사실 장려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고, 힘들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가도 되니까. 믿고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줘. 네.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자신. 힘들면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하고, 꿈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자라는 말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특히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 그리고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관성적으로 계속 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힘들면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라고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언젠가는 되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시를 쓰신 분의 의도처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글자 마법사님이 지으신 거고요. 이번에 책의 제목은 눈물이란 비가 다녀가면입니다. 이 눈물이란 비가 다녀가면 라는 제목에 맞게 이번 책은 대부분 눈물, 약간의 그리움, 인간의 다정함, 그리고 신화와 설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추억하는 내용이 많지요. 그리고 타인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도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책의 코멘트는 눈물입니다. 제목 눈물. 눈물이란 비가 오면, 당연히 오시면 부모님도 그 비를 맞으며 내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그 모진 비를 맞지 말아줘요. 눈물을 비에 비유하셨고, 부모님이 비를 맞으시는 거를 비유했죠. 그것도 마음이 좀 살짝 아픈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결국 그리움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눈물도 시간이 흐르면 그리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엄마, 아빠, 이런 못난 아들이라도 괜찮다면, 다시 태어나도, 당신들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괜찮을까요? 작가님이 부모님을 아주 사랑하시나 봐요. 다들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이런 감정을 안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미안함, 인간이라면 한 번쯤 다들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모든 가정사가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저는 이런 마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목은 비가 내린 뒤입니다. 그럼 낭독해 보겠습니다. 비는 아픔도 가져오지만 그 아픔을 느끼는 것 나의 기분 탓이 아닌 듯 당신의 비는 언젠가는 그치고 따스한 말과 눈빛으로 그 비는 어느덧 사라진 빗방울은 그 따스함을 만족하고 갔을지는 모른다. 비라는 것이 아픔과 우울함, 슬픔 등을 동반하지만 언젠가는 그치고 상처는 치유되고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이 상처가 혹은 이 아픔이 치유를 받으면서 다 사라졌을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한편으로의 내가 정말 나아진 걸까? 라는 그런 불안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위로가 되는 내용이네요. 자, 제목 동화 같았던 작은 여행. 나는 지금까지 잊지 못할 동화 같은 그 사람과의 추억은 언제나 힘든 나에게
말을 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 동화 같은 추억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따스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글자 마법사님의 시는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시들이에요. 이런 좋은 시가 담긴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제목은 내 아내는 입니다. 내 아내는 확실한 건 너의 말과 용기라는 단어가 숨을 쉬며 오늘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후대까지 알려주고 그것은 어느 신화에 나오겠지. 혼자서 미소 짓고 그러고서 이야기를 제자리에 놓았다. 오늘은 제목과 똑같은 눈물이란 비가 다녀가면 이 책의 제목이죠. 동시에 제가 지금 읽을 시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눈물은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이 흘리는 비가 다녀가며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했지만 두 번째 눈물은 아픔을 나눌 사람이 사라져서 이야기로 남은 그대와 마지막이자 시작인 비가 내린다고 믿고 싶어졌다. 처음 흘리는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두 번째 눈물은 이 마음을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아픔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을 추억하며 그 아픔의 비가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지금 소개할 부분이 이 눈물이란 비가 다녀가면에서 제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제목, 예전에 듣던 음악. 그 멀지도 않은 과거에 들리는 낡은 오르골에서 들린 따스한 너와 닮은 음색이 마음에 들어서 소중한 보물도 어느새 있다가 다시 찾을 기분은 어떤 기분인지 너는 상상하지 못할 거야.
과거에 들었던 아름다운 추억의 음을 화자가 너와 닮은 음색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보물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어요. 소중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람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간직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시는 당신이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이라면 분명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지켜줄게. 바보 같은 당신은 나의 모든 걸 구하고 호련히 사라졌지만 느낄 수 있는 건 내 착각일까? 이것도 아름다워요. 이것도. 이제 요거는 2개 정도 더 읽고 다음 책으로 소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도 더 좋은 시들이 많은데 다 소개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제목 당신이 주던 따스한 마법. 나는 그저 당신이랑 있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는 걸 누구보다 아시는 그대이기에 그 마법을 나에게 말해주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다정하고 따스한 마법이라고 믿고 싶었다. 이 글자 마법사님의 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직관적이면서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제목 아직은 그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과 숨 쉬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특별하다고 믿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산뜻한 아침. 네. 이 책은 이번에 주제가 대부분 아까랑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잔잔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는 대부분 추억과 과거와 눈물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일상에 가까워요. 작가의 코멘트를 읽어볼게요. 작가의 편지. 오늘 정말 특별하고도 산뜻한 아침처럼 안녕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날들이 비가 되어 포근하게 안아주고 당신의 아픔을 달래는 빗방울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제목은 빗방울입니다. 잠시 그대가 떠오르면 빗방울 내 뺨을 얼어서 만져주는 느낌에 눈을 감고 빗방울의 다정한 손길을 느낀다. 이번은 제목 산뜻하게 웃으며 안녕. 저녁 깊은 어둠이 떠나면 그 산뜻한 아침 햇살과 함께 듣는 너의 다정한 안녕. 이번에는 작가님의 고민이 묻어나는 부분이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작은 방. 작은 오탁방에서 나는 시를 적으며 내일을 고민하지만 과거의 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시를 적으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고민을 하고 내가 그러했듯이 과거의 사람들도 똑같은 나라를 보냈을까? 그런 작가님의 성찰, 고민이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일체는 글, 시, 소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의문들이 작품에 묻어나고는 하는데 이 작가님의 고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목은 순수한 별들은. 순수히 그리운 사람들은 그 길을 배웅해도 그분들과 함께한 문장, 추억은 그리움을 안고서 그 길만 걷는 한 시인도 그리 갑니다.
이것도 좋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귀엽네요. 이 시는. 제목, 조카. 얼마 전 귀한 선물이 서울에서 왔다는 소식이 들려 며칠 있다가 가보니 귀여운 아기가 나를 보며 웃습니다. 정말 귀여운 시네요. 일상이 묻어나는 예쁜 시예요. 다음은 제목은 신부. 신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눈물도 가끔 흘리지만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 누나의 행복, 신부 모습으로 서로를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작가님의 일상이 있는 시드니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욱씨님. 안녕하세요, 연희화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시를 읽어드리고 있답니다. 네. 시청자분이 쓰신 책, 시집을 지금 읽으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총 3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이번 것도 좋네요. 이번에 고른 시의 제목은 내일입니다. 별들은 움직이지 않은 까닭은 자신의 고향에 다가서지 못하지만 내일이 오길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전해져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내일을 만듭니다. 이거는 약간 이과적인 그런 상식이 있으면은 좀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시일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다. 이거는 작가님의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제목 어둠. 어쩌다 이 깜깜한 하늘 아래 혼자서 우는 소년을 보살펴준 건 작은 시라는 별 하나 같이 울고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께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개 정도 읽고 이것도 낭독을 끝낼게요. 너무 많이 읽으면 소개의 의미가 없으니까. 자, 제목 우리는
우리는 작은 물웅덩이. 각자 생각하는 깊이는 달라. 아픔의 깊이가 깊으면 그 사람은 깊이 빠져서 도와달라는 절규의 목소리도 가라앉기에 두려움이 잡는다면 그 두려움을 버리면 그 깊이 있는 물웅덩이도 포기하고 위로 올라가게 도와줄 수 있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저마다의 고통과 슬픔, 우울의 깊이는 달라서 깊게 잠식되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니 이것을 두려움을 버리면 이 우울과 고통, 슬픔도 잠겨있는 사람, 나 혹은 너를 포기하고 그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는 무엇으로 해볼까? 이게 좋겠다. 제목, 안녕. 행복한 추억 사이 속 강가의 물결처럼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시간을 같이 보내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기에도 좋은 시기야. 네. 앞선 시들의 여운을 즐기고 마무리로 이렇게 읽어드리기까지 다들 정말 좋은 시들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책들을 소개를 하기로 했으니 오늘 시청해주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이제 채팅을 쳐주신 분들 만약 원하시면 말씀이지만 말을 해주시면 참가한다고 오늘 방송을 봐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이 책들 중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소개도 해드린다고 했으니 이런 홍보까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채팅을 쳐주신 상암동 사우로님, 제프치님, 윽시님, 연희와님 그리고 또 참여해 주실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 이제 추첨을 돌려서 뽑아서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를 하고
이제 원하시는 책을 한 권 이 책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팬심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책을 정리하고, 자, 오늘의 방송에서 시청자분의 책을 소개해 보았는데 다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이런 시를 읽는 행동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녀수집가님, 어서오세요. 네, 채팅을 쳐주셨으니까, 네, 마녀수집가님도, 네, 이 이벤트 목록에 같이 할게요. 진짜 오셨어요? 말씀해 주시지. 시를 읽고 있어서 그러셨구나. 네.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일단 혹시 듣지 못하고 마지막에 오셨을까봐 조금 놀랬거든요. 상암동 사우로님도 설거지하러 갔다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다들 아이고 감사해서 어떡하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 사실 저도 여기서는 처음 읽어보는 거라서 조금 생소했는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시를 읽는 건 이렇게 앞으로도 종종 허락을 받거나 이제 먼저 소개해 주시는 분들, 자신의 책을 냈다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볼 건데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기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긋나긋해서 듣기 좋았다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읽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시도 마음에 들고 책도 좋았으니 더욱 더할 나위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4시 50분이네요. 제가 오늘 조금 늦었거든요. 이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OBS에서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겸하게 된 거고요. 사실 뭐 홍보로도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었어요. 코로나 때 제가 원래 코로나가 안 걸렸으면은 바로 그때 소개를 드렸어야 했는데 하필 알아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코리안 타임, 한국인 시간 감사합니다.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늦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참, 그리고 할로윈 이벤트 저번에 말씀드린 거, 방송에서 말씀드린 투표가 오늘 끝났는데요. 탈리스만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축성 팔찌를 가장 좋아해 주셔서 축성 팔찌들을 조금 더 준비해 볼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는 1등, 2등 정도까지만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1개,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의외로 많이 좋아해 주시는 바람에 한 5개, 6개 정도, 그 정도로 준비를 해볼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걸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후기를 주시면 좋고요. 공개적으로 주기 부끄러우시면 1대1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투표수가 탈리스만이 1위고 2위가 마법오일과 길로 방송운세 1대1 타로 상담, 마지막이 매력, 애정, 재능 혹은 회복에 관련한 타로 상담이었어요. 탈리스만을 좀 늘렸으니까 이제 이걸 기준으로 좀 분포해서 이벤트 상품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이번에 낼 굿즈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드릴 굿즈는 아크릴 스탠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기념해서 제 모습의 일러스트가 공개될 거고요. 이 일러스트를 토대로 아크릴 스탠드를 제작해서 팬분들 중에 이제 좀 이벤트로 할지 아니면 이거는 좀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나누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함께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작가분과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이거는 작업을 마치시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거는 할로윈 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예쁘게 잘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의 마녀라는 점을 잘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괜찮으면 이제 책들도 소개받고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가끔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끄기 아쉽다. 이거 읽는 동안 저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하지만 꺼야 일을 하고 일도 해야 돈을 벌고 벌어야 방송을 할 수 있겠죠?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마법 때문에 나갈 일이 있어서 평일이나 주말, 일요일 혹은 뭐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 가능하면 평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좋았어요. 그럼 모두들 저녁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벨바. 또 만나요.